이런 건 아니지만 이 스피커 자석이 이렇게 후면 자석이 이 바닥에서 좀 떨어진다. 그러면 좀 더 이게 이 내부의 공진을 내고 요 지금 현재 보이는 쇠 보이는 이 부분 이쪽 안쪽하고 이 부분에 이 공간을 이용해서 12인치 우프를 장착할 겁니다. 이제 장착이 돼도 트렁크의 어떤 공간 짐칸을 전혀 빼앗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겁니다. 이 보존이 잘 되어 있고 요게 이걸로 엎어 보면은 이게 좀 빵실하게 생겼죠. 12인치인데 무게도 좀 10kg 이상 됩니다. 보이스 코일도 이렇게 4인치로 크고 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뜻은 뭐냐면은 강력한 이제 파워를 지속적으로 내더라도 열을 발산을 많이 안 한다. 이렇게 볼 수 있고, 또 보변이 늘으면 이거 순간적으로 강한 출력이 들어왔을 때 왜곡되지 않고 콘지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앰프가 이게 이 스피커가 이게 출력이 1000W 정도까지 넣어주면 좋다라고 봤을 때 이 파워 앰프도 한 1000W쯤 되면 좋지 않습니까? 이 앰프는 에미오에서 놓은 건데 일단 맥스 2000W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실제는 RMS로는 1000W입니다. 이 스피커와 일단 궁합은 맞는 겁니다. 와트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앰프는 디지털 앰프와 일반 아날로그 AB 클래스 앰프랑 이렇게 갭용 형태의 앰프입니다. 그래서 사이즈가 그리 크지가 않아도 와트 수를 많이 낼 수 있고 베이스 주파수가 살짝 이제 업이 되면서 좀 더 큰 볼륨감 느끼는 베이스 음을 낼 수 있는 겁니다. 그런 부분에서 요 Q 베이스 이게 리모트 컨트롤러가 있는 것이 이 앰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라우르 사운드입니다. 지난 동영상에 트랙서 펄채널 앰프랑 프론트 도어 6인치와 대시보드 위에 와이드 레인지 작업한 차량입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서브우퍼 약간 이제 젊은 사람이라서 베이스를 좀 꽝꽝 때리는 건 좀 풍성한 베이스 이것을 원해서 이제 우퍼 작업을 할 겁니다. 요 트렁크 공간은 그대로 쓸 겁니다. 요즘은 뭐 과거에는 이게 박스를 짜서 트렁크의 공간이 많이 뺏기는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또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트렁크 공간 뺏기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이 차는 요걸 들면 여기부터는 진칸이고 요걸 들면 빼보겠습니다. 이게 원래 이게 움직이는 건데 일단 빼보고 찍겠습니다. 이렇게 드러냈습니다. 드러내면 원래 이 스티로폴에 이게 뚜끼가 있지 않습니까? 삥 둘러 이렇게 이것이 수납장 역할도 하고 트렁크의 어떤 디자인도 OEM사에서 겸사겸사 또 이 공간을 또 수납장으로 써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뚜껑 닫았을 때는 깨끗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다 스티로폴 드러내고 요 지금 현재 보이는 쇠 보이는 이 부분 이쪽 안쪽하고 이 부분에 이 공간을 이용해서 12인치 우프를 장착할 겁니다. 이게 스피어 타이어로 만들어진 그 공간을 서브우퍼를 박스를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서브우퍼가 12인치든 15인치든 이제 장착이 돼도 트렁크의 어떤 공간 짐칸을 전혀 빼앗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작업할 이제 파워 앰프 이제 스피커가 이게 옛날에 그 락보드 펀치에서 나온 스피커인데 요즘 스피커보다는 과거에 이게 한 20년 이전에 한번 나온 스피커입니다. 근데 이 보존이 잘 되어 있고 요게 이걸로 엎어 보면은 이게 좀 빵실하게 생겼죠. 12인치인데 무게도 좀 10kg 이상 됩니다. 보이스 코일도 이렇게 4인치로 크고 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뜻은 뭐냐면은 강력한 이제 파워를 지속적으로 내더라도 열을 발산을 많이 안 한다. 이렇게 볼 수 있고, 또 보변이 늘으면 이거 순간적으로 강한 출력이 들어왔을 때 왜곡되지 않고 콘지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이 공간이 크기 때문에
이렇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좌석의 열도 좀 식히고 다양한 이제 그 뜻으로 이유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 몬스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굉장히 강력하게 생긴 우퍼 스피커를 보고 몬스터 스피커, 몬스터 뭐 이렇게 말합니다. 근데 이거는 몬스터라고 볼 수 없습니다. 이게 강하게 생겼지만은 왜냐하면 몬스터 급들은 이는 요 엣지가 다 큽니다. 이 제 손가락보다 이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큽니다. 그래 이거는 정상적인 엣지 크기에 이 재료 자체들이 몬스터 스타일 아닙니다. 이게 사운드 퀄리티도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피커하고 출력이 좀 세고 대신에 이제 완전한 사운드 퀄리티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SQL, 이게 큰 소리에도 듣기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스피커 형태의 만들어진 겁니다. 근데 요거는 보이스 코일이 두 개입니다.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4옴 듀얼인데 요거는 이제 스피커 두 보이스 코일을 합했을 때 1000W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. 1000W, 요거 아래 뭐 맥스로는 2000W까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좀 생각보다 이게 두드려 보면 탄력도 좋고 좀 묵직한 소리를 냅니다. 가볍지도 않고. 근데 요거는 이제 와트 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스피커 엔클로즈 크기도 일반 12인치보다는 좀 더 크면 더 좋습니다.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. 보통 한 이 정도면 한 2큐빅 가까이 돼요. 2큐빅. 실드는 한 1.5, 1.2 하면 되고 포탈을 하게 되면 좀 더 커야 됩니다. 한 2큐빅 정도 해가지고. 그러면 일반적인 12인치 퀄리티용보다는 좀 크죠.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고, 그리고 앰프가 이게 이 스피커가 이게 출력이 1000W 정도까지 넣어주면 좋다라고 봤을 때 이 파워 앰프도 한 1000W쯤 되면 좋지 않습니까? 이 앰프는 에미오에서 놓은 건데 일단 매스 2000W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실제는 RMS로는 1000W입니다. 이 스피커와 일단 궁합은 맞는 겁니다. 와트 수가 원래 이게 RMS 1000W면 앰프가 RMS 1500이나 2000 되면 더 좋습니다. 그러나 그거는 또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? 앰프도 커지고 무겁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이게 이 1000W만 해도 괜찮고 만약에 500W라도 이 우퍼 스피커를 가동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좀 더 탄탄하고 이 스피커가 낼 수 있는 SPL 크기가 좀 더 한계치에서는 이제 끝나겠죠. 이거 더 원하는 출력을 못 넣어주니까. 그러나 500W라도 이 스피커의 음색은 빼낼 수 있다. 그래서 굳이 와트 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. 아무튼 와트 수는 우퍼 스피커가 어떤 형태든 간에 우퍼 스피커보다는 앰프의 와트 수가 높으면 더 세팅할 때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꼭 그게 정답은 아니다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앰프는 디지털 앰프와 일반 그 아날로그 AV 클래스 앰프랑 이렇게 갭용 형태의 앰프입니다. 그래서 사이즈가 그리 크지가 않아도 와트 수를 많이 낼 수 있고, 원래 디지털 앰프들이 D 클래스는 아닙니다. D 클래스는 이게 아니고 디지털 앰프와 아날로그 앰프를 이제 반반 스쿵그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크기가 적어도 출력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이제 있는 겁니다. 이 앰프가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보면 우리가 별도의 외부 크로스바를 안 달아도 요 자체 크로스바가 잘 되어 있고 또 섭소닉도 있고 또 Q 베이스도 있습니다. Q 베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베이스로 쓰는 앰프에서는 어떤 음악에 따라서는 베이스만 이렇게 좀 볼륨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음악들이 있습니다. 그때 볼륨을 올릴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? 이게 이퀄라이즈가 없는 상황에서 그때는 Q 베이스를 응용할 수 있고, 이런 거는 이제 섭소닉에다가 개인이고, 이 앰프는 이제 모노 앰프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앰프 두 대를 가지고 한 스피커에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. 별로 쓰지 않습니다. 이런 거는 이제 이는 우퍼 스피커를 여러 개 달았을 때 필요한 기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자동차에다가 음악 들을 때는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. SPL 할 때는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라인 아웃입니다. 이게 외부 앰프가 더 있을 때 하는 건데 지금은 필요 없죠. 왜냐하면 여기에 팀버 크로스바가 들어갈 겁니다. 이 팀버 크로스바는 이제 채널이 이제 입력이 아날로그 입력이 두 개 되면 서브우퍼, 미드베이스, 미드레인지, 트위터 이런 식으로 4웨이, 그러니까 멀티 크로스바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주파수 영역이 넓기 때문에 투닝할 때 좀 용이하고, 그래서 이제 이 템버 크로스바를 넣게 되고, 또 이쪽 앰프에서 또 한 가지 장점은 또 이게 있습니다.
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큐 베이스를 세팅할 때 여기 드라이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랜 케이블을 여기 꽂고 이거를 앞쪽으로 운전자 쪽으로 이제 끌어가서 이제 적정한 쪽에 이렇게 딱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붙이면 이게 약간 볼륨이 되는 겁니다. 이 볼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45Hz,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가장 투닝 포인트, 중심 주파수가 되는 게 45Hz가 가장 투닝 주파수의 적당한 이제 포인트입니다. 그거 45Hz 부분을 이 볼륨을 내렸다 올렸다 하듯이 45Hz의 소리만 키웠다 줄였다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베이스 음악이 듣기 좋은 게 나왔는데 좀 더 강렬한 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운전자가 그랬을 때 요것만 살짝 올려주면 베이스 주파수가 살짝 이제 업이 되면서 좀 더 큰 볼륨감 느끼는 베이스 음을 낼 수 있는 겁니다. 그런 부분에서 요 큐 베이스 이게 리모트 컨트롤러가 있는 것이 이 앰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차는 이제 OEM 기계에서 사제 기계가 아니고 OEM 기계를 쓰면서 우리 쉽게 말하면 매니아가 쓰는 고급형 기계를 안 씁니다. 기존 일반적인 헤드 유닛을 쓰면서 앞쪽에 프리앰프나 이퀄라이저 없이 출력을 높은 볼륨을 원하기 때문에 특히 많은 볼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주로 저음에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. 저음이 듣기 쉽게 이게 부밍 사운드처럼 커지면 키울 수 없겠지만 듣기 좋고 또 빵빵하고 탱탱한 소리가 조금 더 커지는 것은 음악을 들을 때 볼륨감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중고음에서 볼륨을 많이 올리면 많이 시끄럽습니다. 우리 스피커 가깝기 때문에. 그래서 듣기 좋은 베이스가 크게 날 수 있다면 그 베이스를 좀 더 많이 올려도 그 밸런스가 조금 베이스가 많은 것 같아도 듣기가 좋습니다. 그때 아주 이제 이게 이 서브우퍼를 장착한 효과를 또 많이 볼 수 있는 때기 때문에 이 앰프의 출력과 이 스피커의 출력을 음악에 따라서 좀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컨트롤러기가 앞쪽에 하나 있다는 것이 이 시스템의 장점이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앞쪽에서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거 45Hz 부스터 기능만 있어도 이 앰프와 이 스피커의 어떤 기능을 좀 더 10분 활용할 수 있다.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.